MB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강대훈 기자입니다. 자, 본표시 굉장히 따스럽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꽃들이 상춘객을 유혹하는 계절이죠. 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여행지를 고민하신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바로 광양시입니다. 자, 오늘은요, 광양의 시민을 모시고 또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광양시 정인하 시장님 모시고 시정 현안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시장님 먼저 MBN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N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안락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 또한 알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슬로건 그리고 또 비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민선 8기 슬로건을 감동시대의 따뜻한 광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감동했을 때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력이나 돈으로 타율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자율적인 실행,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양이 원래 따뜻한 고장이기 때문에 말로만 따뜻한 고장이 아니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따뜻한 마음을 내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양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광양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설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미래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란 뜻은 결국은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글로벌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 번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류 공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모든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모든 세계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양의 비전과 슬로건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광양의 좀 미래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장님. 우리 광양하면은 여수나 순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과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광양의 강점과 잠재력을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광양은 사실 강점이 많은 곳입니다. 우선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그리고 항만, 그 다음에 공항,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광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 때문에 세계 최대의 제철소인 광양 제철소가 입지해 있고, 또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과 더불어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리한 백운산이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섬진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도시가 산업도시의 면모로서 뿐만이 아니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투자 유치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신산업인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인 수소 산업을 확실하게 입지시켜서 우리 시가 신산업으로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관광 천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광과 문화예술 활동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광양이라는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장님. 이 질문은 지금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방금 우리 강 기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절대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절대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의 도시들은 이제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농촌 마을이 10 내지 20년이면 없어질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0.8이 무너지고 0.78로 떨어졌고, 이 합계 출산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1.11에서 1.01로 떨어지긴 했으나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합계 출산율과 인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초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역시 작년 우리 광양은 모든 지방 도시들이 인구가 이처럼 격감하면서 지방 소멸, 농촌 소멸의 위험이 우리를 급습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광양시는 작년에 1,6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격감하고 있는 인구와 그 다음에 또 역시 격감하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광양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광양이 지방의 모든 도시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광양에 들어가 살고 싶다, 광양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완성해서 모든 시민들이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누려야 할 모든 복지 혜택, 누려야 할 모든 시책들을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또 외지에서 이 만족한 상태를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이사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시책들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타지에서 우리 광양으로 들어와 살고 싶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광양시 하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등 산업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차별화된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신성장 사업 육성 방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산업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양제철소와 항만이라는 기존 우리 경제 축은 그대로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살려나가면서 고도화 합리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주체로 이렇게 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산업의 종류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리고 수소 산업,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데이터 산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들어서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또 시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경우에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양극재 공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극재 공장, 전구체 공장,
이러한 공장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스코 홀딩스라고 지주 회사가 있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 또 우리 광양 지역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5,700억 원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 공장을 우리 광양에 짓겠다고 해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30개 기업에 약 2조 3,512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 대부분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관한 한 하나의 그 밸류 체인을 구성함으로써 2차 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수소 산업이 앞으로 우리 광양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를 우리 광양에 도입한다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약간의 소극적인 수소 도시를 벗어나서 맹실공히 수소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수소 생산기지로부터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산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광양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수소 산업으로부터 먹고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업 육성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근 여수와 순천에 비해서 이 광양은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순천 여수는 관광객이 저렇게도 많이 가는데 광양은 왜 관광객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광양에 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에서 발생한 소득 플러스 외지 발생 소득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외의 소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은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소득 유발 계수, 그 다음에 취업 유발 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광양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광양읍권이고, 둘째는 종마동권, 셋째는 섬진강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광양읍권의 경우에는 토종 식물을 집대성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토종 식물원을 만들고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식물원을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그런 읍권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보관이고요. 다음으로는 중마동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마동권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LF에서 골프장과 아울러서 관광지를 또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관광지 인근에 우리 시에서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와 LF 관광지를 본 관광객들이 구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구봉산 정상에 가서 포스코가 해주기로 한 세계적 작가의 철 구조물을 체험하고 나서 거기서 다시 봉어산까지 세계 최장의 출렁다리를 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역순으로 되돌아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테마파크 인근의 대규모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다른 관광지로 가는 이러한 코스의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섬진관권에는 우선 망덕 포구 중심의 관광 개발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망덕 포구 주변에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만들고 또 짚라인도 만들어서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망덕 포구에 있는 헤이타운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카페거리,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진강 자전거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바로 윤동주 유고 시집을 보관했던 정병욱 가옥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본 후쿠오카로 가기 전에 정병욱 교수와 함께 정병욱 가옥을 방문해 가지고 정병욱 교수의 어머니께 그 유고집을 보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일제시대를 무사히 넘기고 텐마루 밑에서 이 꺼낸 그 유고집이 오늘날 윤동주의 그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라는 시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유명한 서시와 별 해는 밤 등 주옥 같은 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병욱 가옥이 없었다면 오늘날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참 유명한 시들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윤동주의 숨길이 숨어 있는 정병욱 가옥을 다시 주변 정리하고 그 인근에 시인의 집 등을 만들어서 전국의 문학인들이 찾아오는 필수 코스로 만들고 또 중국과 서울, 그 다음에 광양, 후쿠오카를 잇는 관광 상품도 아울러 기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망덕 포구 또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가는, 그리고 체험하고 가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매력물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 초거대 철동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노량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이었던 노량 해전의 해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광양의 어영담 현감이 물길에 아주 능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연전연승한 그런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광양에는 또 세계 최대의 광양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와 장소적인 특성을 결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낼 필요가 있다.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순신 장군 철동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철동상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승기념관, 그 다음에 전시실, 음악당, 카페 이런 시설물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내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끼고 반드시 방문해야 할 코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던 몽골에 가면 거기도 거대한 징기스칸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역시 전승기념관이 있고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나 예수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면 또 에펠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펠탑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에펠탑은 파리 박람회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 국민 그리고 파리 시민을 먹여 살리는 매우 중요한, 매우 소중한 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관광이 갖춰야 할 요소, 관광지와 관광 매력물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 최고, 최다라는 이른바 삼체 원칙을 적용해야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삼체 원칙을 적용한 관광지의 조성과 관광 매력물 조성을 원칙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권역의 개발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에서 고향세란 이름으로 크게 히트를 친 그런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조금 시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호응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그 자치단체의 세입을 능가하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처럼 일본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저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제안한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 광양에서 이것이 꽃을 피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조례를 이미 작년에 만들어 놓았고 또 이 30% 그러니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이 답례품을 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답례품은 우리 광양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16종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이 기부금액의 30%를 특산품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우리 광양에 기부하실 때 13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10만 원 받으시고 답례품 30%에 해당하는 3만 원의 특산품을 우리가 제공을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한마디로 요약하면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아가는 것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활성화시켜서 일본의 사례처럼 오히려 세액을 능가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 끝으로 우리 MBN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NBN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양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공직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시민 중심의 도시, 그리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의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 최다의 3채 원칙을 중심으로 글로벌 관광 미래 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정인화 광양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광양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세계 넘버원 블록체인 경제방송 유니콘 기업을 향한 NBN TV의 90년 서막이 시작됩니다.